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뉴스 FM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는 이 사자성어가 자주 등장하는군요. 바로 환골탈태입니다. 환골탈태.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뼈대부터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국정원입니다. 어제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환골탈태를 약속하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사과했고요.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환골탈태의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도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사과로 마무리되어도 될까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사과로 마무리되어도 될까요? 입니다. Yes나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는데요.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배권을 준비하겠습니다. 4월 15일 일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4월 15일 화요일. 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관련해서 유감 입장을 표명을 했죠. 예, 비교적 신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데 이어서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한 건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남재준 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거란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군요. 남재준 국정원장도 오늘 비슷한 시간에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던 거의 같은 시간에요. 남재준 원장도 국정원 본원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남 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첩 사건과 관련한 증거 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은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부 직원들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수사 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해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과문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도 또다시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 혹은 제2의 셀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거냐 이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실상 사과가 아니라 일방적인 입장 발표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자리는 명목상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수차례 증거를 위조하지 않았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또 억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전날 국정원 2차장의 사표 수리로 그냥 넘어가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을 들어보면요. 국정원은 기자회견 전후 모든 과정에서 상당히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사과하려면 일단 언론이 필요할 텐데 정작 기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재 인력이 제한됐고요. 국정원장은 3분 정도 사과문을 발표하고 바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항의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형식적인 사과 발표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환골탈퇴할 기회를 달라 했으니까요. 네. 지켜봐야 되겠네. 네. 삼성전자가 이 직업병 문제, 이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서 보상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그동안 무성의하게 일관하면서 유가족들의 공분을 사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당사자가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입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정량적인 자세를 취할 뜻을 내비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에 대한 언급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 가족들의 우려가 있다면서 성실한 협상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삼성전자 부사장은요. 어제 7년 만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대응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도 나왔었는데. 예,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예. 네, 네. 봤죠, 저도요. 예. 네. 한미 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오늘 국회 외무통일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국회가 일을 하기는 하는 구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뭔가를 좀 통과시켜야지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겠죠. 네. 그동안 야당의 반대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던 한미 방위 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요. 오늘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돼서 처리가 되게 되면 2018년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당장 올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은요. 무려 9,200억 원입니다. 9,200억 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네. 앞서서 외통위는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을 반영해서 3가지 사항을 담은 부대 의견을 첨부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부대 의견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전용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 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경에 군사 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이 말이죠. 공식적으로 아주 이 남한의 그 무인기 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 이름으로요. 진상공개장이라는 걸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꽤 자세하게 파고들었는데요. 예. 먼저 국방부가 무인기에 기용 날짜 등에 북한말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품에 기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그 조선말태 사전에는 애당초 기용이란 단어의 해석조차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또 남한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남한에 수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지적을 했고요. 또 무인기의 항속 거리와 관련해서는 전체 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속 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나 장작을 하게 된다면 뜨지조차 못한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청와대는 일축했죠. 네네. 국방부에서도 중상 비방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예, 6시 초반대인데요. 차도 조금 늘고 있고 사고 소식도 곳곳으로 들립니다. 먼저 연희로는 동교동 선거리 쪽으로 연희 나들목과 동교동 선거리 사이 2차로에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 조금 전에 있었고요. 노량진길에서도 김포 가는 길, 노량진 삼거리와 노량진 전화국 사이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막 났기 때문에 부근으로 진행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종로가 1가에서 2가, 5가에서 흥인지문 쪽으로 외곽 방면 꾸준하게 밀리고요. 비교적 세종대로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수월합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기도 하는 39번 국도 장수 고가차도 위에서 장수 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는데 쭉 밀려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시흥에서 송내까지 7km 구간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6.4 지방선거 50일 앞으로 다가왔죠. 각 정당마다 공천 후보를 확정 지으면서 여야 후보 간 대진표도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 50일을 앞둔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론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본부장께서는 이제 이 여론 같은 거 이게 잘 분석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네, 분석을 사실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유난히 이 초박빙 지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하는 데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전망해 주세요 하면 참 곤란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점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말이죠. 60%를 넘었어요. 네,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60%대 후반까지 나와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크게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라고 하는 점,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았고 1년이 조금 넘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면서 아주 지지율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실수는 발견되지 않은 부분. 네. 바로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부분인데요. 조금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한 5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기 시점상 아직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시점이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 환경적 요소로서 대통령의 지지율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할 만한 그러한 정치 세력이 뚜렷하지 않다, 강력하지 않다라는 점도 있을 거고요. 정치 유산적인 요소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은 50대 후반 이상, 60대 이상은 아주 매우 견고한 그런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휴강 효과도 이러한 지지층이 될 수 있겠고요. 대외 정책적 이슈는 또 북한 안보 외교, 이 종북 논란이 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보수화하면서 대통령의 결집 지지층으로 확보가 됐다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적 특성상 아직 극단적인 어떤 비판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20대에서도 일정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 또 40대의 안정기구 성향 연령대에도 친화성을 높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한 60, 70%는 되는 게 좋은 거죠. 네. 원래 당선될 때는 한 과반 정도 하더라도 말이죠.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정도가 가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하도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말이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대통령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이 여전히 여러 가지 개혁적 과제를 실시할 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실질적으로 개혁 정책을 하기도 전에 비판 또 어떤 추동적 장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30대 후반까지 가면서 창당선은 직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새누리당과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오차 범위 내의 근접전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 3월의 국면이었습니다. 4월 들어서 여전히 무공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무공천 이 이슈, 정치 이슈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동안
이 가장 중요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의 구성은 기존 민주당의 지지층 플러스 이 안철수 대표의 개인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개인 지지율이 상당폭 내려간 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인데요. 특히 야당 정체성, 특히 이 야당 적극적 지지가 강했던 30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가장 중요한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만한 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론분석 전문가들은 흔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 충청, 강원, 부산권을 묶어서 핫8,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그런데요. 이 박빙의 또 뜨거운 8개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실상 선거 전체의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를 수 있는 이 수도권 3개 지역, 특히 이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울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이 연초만 하더라도 이 박원순 전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앞서갔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유권자들의 관심이 새누리당 경선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몽준 의원과 김항식 전 총리의 경선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상당히 박빙전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1년 보궐선거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40대의 표심이었습니다. 아직까지 40대의 표심에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박 시장과 새누리당 후보 간의 간극이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있는 박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는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 후보 간 어떤 지지율, 새누리당 후보 간에도 지지율이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은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될 수 있고 보수층이 결집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새누리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지지층과 무당층 중에서도 표의 어떤 분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새정치, 누구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거 국면은 과거에도 이 수도권은 5% 미만의 박빙 승부를 벌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격차의 어떤 양상으로 접어들기보다는 박빙의 국면 4, 5% 내에서 승부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여론조사로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해서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냥 서울시장 선거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솔직하신 말씀이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무 자르듯이 칼로 무 자르듯이 이 단박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이시죠. 우스갯소리였고요.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경필 의원이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나타나는데 야당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것도 섣불리 얘기하기 좀 어려운가요? 네, 야당 후보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 4월 중에 실시되었던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한 그냥 분석 의견을 드려보면요. 이 남경필 의원이 오차 범위 내를 벗어나서 앞서는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특히 이 세대 간에도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20, 30대는 야권 지지가 많은데 20, 30대에서도 일부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이고 또 하나는 이 지역적으로도 특정 지역이 아니라 경기 동부, 서부, 남부에 고른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이 현 단체장도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경기도가 이 북한과 접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보수적 성격이 최근 들어 강해졌는데 그런 어떤 이념적인 재편 과정에서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있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 후보로서 얻을 수 있을 만한 표를 최대한 결집한 거, 걸고 모은 것이 남경필 의원의 지지율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남아있는 당내 경선도 있기 때문에 이 당원과 책임 당원, 대의원 이들의 표심이 과연 이 여론조사를 능가하는 결과가 나올지 반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야권의 경우에는 이 출마 선언 할 때만 하더라도 김상곤 전 교육감이 상당히 안철수 대표와의 연관성 때문에 앞서갔지만 지금은 김진표 의원과 박빙의 승부 또는 건소하게 김진표 의원이 앞서는 경우 또 원혜영 의원도 상당히 경쟁력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야권의 경선 흥행이 뜨거워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 유정복 전 장관이 출마 선언하면서 상당히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인천은 박빙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4월 중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송영길 시장과 새누리당의 유 전 장관 또는 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도 아주 격차가 나지는 않고요.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 유정복 전 장관이 안상수 전 시장보다는 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새누리당 내만 봤을 때는 이 안전시장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초박빙의 대결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 예측하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두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분석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대충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the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해서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yes or no 질문.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사과로 마무리되어도 될까요? 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사과로 마무리되어도 될까요? 입니다. 보내주신 의견들 많습니다. 3374님 분께서는 yes라고 적어주셨네요. 사퇴보다는 남아서 전보다 열심히 일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9654님께서는 no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적으셨군요.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Love you, love you, love you 지금 섞어봐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일이 예뻤나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블렌딩을 해봐요. 요래 Love you라는 요거트에 흠뻑 빠져버렸어. 프리미엄 블렌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Love you. 서울우유. 가우디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에 한 번은 스페인에 가보라고 말이죠.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남재준 국정원 원장이 오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정원장 사퇴해라, 특별검사제 채택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국정원 흠집 얘기 공세 이건 그만해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철욱 의원 연결해서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네. 검찰 수사가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국정원이 중국 공무서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러난 거죠? 글쎄, 이제 원장이 사과하고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했으니까 예. 국민들께서 그랬다 안 믿으실 거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김 과장이란 그 수사관이 네. 아직까지 일체 자기는 자백을 안 하고 예. 그런 일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 매우 안타깝고.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으니까 네. 조작이 됐다고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예. 아, 그렇군요. 하여튼 김 과장이란 이가 아직 자백을 안 하지만 어쨌든 검찰 결과는 수사 결과 발표 그렇게 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실무자들 수사 관련된 실무자들이 이제 개인적인 잘못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 그 윗선에서는 몰랐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그러니까 김 과장 그 수사 전담했는 과장이 자기도 아직까지도 그거는 가짜로 안 믿고 있고 오직 했다면 김은환 첫째 두 번째 서류가 그건 다른 사람이 했는 건데 그 사람은 어디 잠적하고 없고 그러니까 윗선에다 보고할 리가 없죠. 자기가 안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조작이라 하는 걸 알았더라면 보고를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윗선이 어떻게 보고를 했겠느냐. 그래서 윗선에는 전혀 몰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구속 기소가 된 수사국 처장이죠. 처장까지는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그 윗선에 수사국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위에 또 차장도 있고 원장도 있을 텐데 그쪽에다는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장이 이제 사표를 냈네요. 그래 차장은 이제 대공 수사하는데 직속 이제 상관으로서 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책임자죠. 책임자니까 이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퇴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차장도 자기가 알아서 사퇴했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퇴를 하셨는데 원장이 만약에 사퇴를 하면은 조직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또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엄중한 관계에 있는데 대공 수사 기능이 굉장히 혼란을 빚고 있잖아요. 이런 판국이 원장까지 나간다면 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국정원장 사퇴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철우 의원님께서는 원래 국정원 출신이신데. 저도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로서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두둔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둔이 아니고 저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 조작을 한다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그러게 말이죠.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믿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았을 수는 있지만 저 스스로 나서서 증거를 이렇게 조작한다는 것은 정말 믿고 싶지 않고 재판 결과가 제발 그래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공소 유지를 하다 보니 급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것으로 더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하다가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았느냐. 다들 이제 그렇게 짐작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간첩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하고 다르게 증거를 그렇게 증거 위주로 하면은 재판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증거 내기도 북한에 자료 줬는데 북한 가서 증거 가져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무리한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재판은 증거 가지고 해야죠. 물론 증거를 하는데 자백을 한 증거만 해도 충분했는데. 자백 가지고만 해라? 자백만, 정황 증거가 충분히 있었는 것 같은데. 정황 그런데 증거가? 이번 사건은 간첩 사건 얻어가고 없고, 유우성이라는 유가강인지 이름을 5개나 가지고 신분 세탁한 사람이 오히려 검찰 가서 큰 소리 치고, 조사 못 받겠다 이야기하고, 간첩 잡는 사람들은 잡히 들어가서 영창에 있고 한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판이 계속 중이고요. 곧 선고가 나올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건 별개의 파헤쳐야 되죠. 그건 별개 문제고, 그다음에 공안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가 절대는 몰랐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안 검사들도 일체의 의심이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간행상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하면은 검찰은 대부분이 그냥 공소 유지만 하고 넘어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증거 조작했으라고 의심을 갖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행상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만약에 증거 조작을 했더라도 몰랐어도 뭐 확실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철우 의원님 입장에서는 남재준 원장의 사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럼요. 사퇴하면은 지금 대공수사 기능이 이렇게 거의 마비 상태에 안 됐겠습니까? 그래 이런 상태에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남재준 원장이 사퇴한다는 일을 하면은 북한에서는 좋아할 거예요. 저 환골 탈퇴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제 사과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국정원 이런 문제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환골 탈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국정원 대공 기능에 대해서 지난 정부들이 많이 약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대공 수사용 베테랑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수사에서도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공 기능을 아주 강화시키는 세계에서 남북 분단 이런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기능을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느냐. 나라 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또 물론 그 수사관들 수준도 높이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다시는 만약에 증거 조작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정말 대공 수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 방안을 두고 지금도 특위가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는 뭐 2월 말로 끝났습니다. 2월 말로 이제 뭐 사실상 끝난 겁니까? 아주 규정상으로 끝나버린 겁니까? 완전히 해산된 거고요. 완전히 해산됐는데. 기간을 2월 말까지만 정해서요. 그러면은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까? 국회에서는? 개혁은 이제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에서 해야 되죠. 정보위원회에서 해라.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대공 문제에 관해서 이 정보력하고 수사권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수사권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너무 무시무시하다 국정원이. 대공 정보는 수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령 이석기 사건 같은 게 있었을 때 수사권이 없으면은 정보 수집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감청을 할 수 있는 거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정보 수집은 수사와 같이 해야지 간첩이나 잡을 수 있지. 따로 기능을 띄놓으면은 누가 뭐 저 사람이 간첩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신고를 해놓으면은 어떻게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대공 수사 측면이죠. 대공 수사 측면을 담당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측면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씀도 야당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건 또 하나의 국정원을 만드는 거죠.
국정원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해봐야 똑같은 국정원이지. 예. 거기서 무슨 다른 기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도 반대하시는 오히려 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네. CIA, FBI가 국내 해외 정보가 나누어져 있어서 9.11 테러를 못 막았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 종합하는 ENI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정보기관은 통합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단점을 고치는 게 맞지 잘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오히려 국정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메스를 가하는 건 알겠습니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수사 결과 보셨죠? 예.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특검을 부르는 수사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국정원에 대해서는 남재준 원장을 지키려고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고 검찰 자신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또 솜방망이 수사다라고 할 대목도 있지요. 국가보안법에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네. 형법상의 모해 증거위조죄를 적용한 것이 그런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수사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검찰에서는 국정원에서 저 윗선까지는 몰랐다. 네. 그 대공수사국의 처장인가요? 네. 까지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위에 보고를 해서 윗사람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 윗사람까지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매우 불충분하고 미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애시당초 수사를 철저하게 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이 벌인 수사가 크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고 예. 또 하나는 유우성 간첩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유우성 간첩 사건이 2013년도 8월 달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든요. 예. 국정원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터진 거죠. 예. 국정원 전체가 달라붙어서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지휘라인들이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전혀 설명할 수 없고요. 네. 또 실제로 국가보안법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장관에게 속속들이 보고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사를 일선에서 전담한 국정원이 그 원장에게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위조 부분, 서류를 위조하는 것까지를 보고를 했겠느냐 그 얘기죠. 아니, 그 구체적으로 말이죠. 예. 증거를 위조하도록 협조하는 지시 전문을 국정원 본부가 선양에 있는 총영사관으로 전문을 보냈는데 그 전문 결재권자만 해도 1급 국장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1급 국장. 예.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클릭으로 전자결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걸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 결제를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책임 있게 사인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지수를 고지고대로 막 받아버리고 그것도 그 선을 처벌도 하지 않고 한참 낮춘 아랫선을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1급 국장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윗선에 뭐 차장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꼬리 자르기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수사 전문조차도 1급 국장이 지시 결재를 하는 건데 그런 사정이 있음을 그 윗선인 차장이나 원장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차장이나 원장이나 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이길래 본인들이 책임지고 수사했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는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특별 검사를 도입을 하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받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새누리당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정말로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고 나서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자 이런 이야기인데 수사가 미진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남재준 원장의 사퇴도 계속 주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주장하셔도 사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도대체 이 정권에 어떤 큰 약점을 쥐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이 정권에 어떤 공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국가 최고급 비밀 문서를 스스로 공개해버려가지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기관이자 수장 아닙니까? 더구나 이번에는 간첩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위협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조차 묻지 않는단 말입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이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뭐 댓글 사건이라든가 네. 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NLL 회의록 예. 공개한 문제 뭐 이런 거하고 다 싸잡아서 책임을 져라. 정치의 책임을 져라. 한두 건이 아니라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구나 이 사건이 처음에 알려지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했고 네. 국정원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했습니까? 네.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거짓말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책임을 안 묻는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지시도 어겼다. 그렇습니다. 수사에 철저하게 협조하라고 하는데 협조 안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사건 수사하고 이제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 두 사람도 역시 뭐 증거가 조작된 건 몰랐다라고 네.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대신에 이제 감찰을 하라고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잘못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걸 그냥 그렇게 묻어놓기 어려우니까 감찰에 넘겨가지고 면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사법상으로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죠. 왜 형사적으로 잘못이 없습니까? 몰랐다는 형사적으로 잘못이 없다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그들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설명했듯이 예. 국정원이 가져다 준 문서가 진짜인지 허위인지 의심스럽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중국 정부 당국에게 확인을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 정부가 확인서를 보내기도 전에 재판부에다가 증거라고 제출을 했어요. 허위 문서를.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진짜인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에다가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명백하게 형사 책임이 있는 거죠. 최소한 허위 공문서 행사의 혐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봐줘버린 것 아닙니까? 네, 의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벌써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몰랐다고 간단히 그렇습니다. 처리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화를 많이 내고 계세요, 그냥. 저한테 화내시면 못해요. 분노가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 아닙니까? 네네. 예.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국정원 개혁에 관한 얘기도 쭉 있어 왔는데 네. 특히 이제 대공 수사권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작년부터도 나왔던 얘기지만 이 대공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일의 사태의 본질에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는 예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습니다. 과거 구 나치의 게시타포라든지 구 소련의 KGB라든지 뭐 이런 독재국가에서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쥐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 해왔어요. 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쥐고 있단 말입니까? 네. 저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앞에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예. 미국의 FBI하고 CIA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또 통합을 하는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철우 의원님 그 교묘하게 말을 섞고 계시는데요. 네.
CIA는 해외 정보기관입니다. 그렇죠. FBI는 국내 수사기관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국내와 해외의 정보가 서로 다르니까 네. 정보를 통합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어서 정보기관인 것이 새로 생긴 것이죠. 예. 그거는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하는 기관일 뿐이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냐 국외냐를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기관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네. 수사권의 문제는 그것에 버무려서 할 얘기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리통엔 펜잘 레이디. 땅끝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